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과학 원 항상성 수능 3종 테스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다음은 사람 피부의 냉점과 온점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주어지고요. 결국엔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피부에는 저온 자극을 감지하는 냉점과 고온 자극을 감지하는 온점이 있다. 두 가지 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온도가 기억에서 디귿 주어지고 냉점과 연결된 신경, 온점과 연결된 신경을 단위 시간당 활동 전이 나타내는 거다. 기억, 니은, 디귿은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다. 그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된 신경이 두 개가 똑같이 있었는데 니은을 가니까 냉점만 연결된 신경이 활동 전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온점이 이제 디귿에서는 온점이 활동 전이 발생 수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냉점도 이제 냉점이 차가운 데에 들어갔으니까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 반대편에 있는 신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간다. 요런 특징들 때문에 더 이제 민감하게 이제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민감하게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뭐 요런 내용도 있고 일단 문제를 풀고 한번 TMI를 살짝 얘기해 볼 건데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료를 해석하면 요 기억이 우리와 체온과 가장 비슷한 36도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 있고 냉점과 연결된 신경이 엄청 이제 활동 전이 발생수가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낮은 온도 30도고 여기는 높은 온도 42도겠구나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30도야. 36도니까 틀린 말을 했으니까 바로 지워버리고요.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당연히 어떨 때가 높겠어요. 온도가 높을 때 혈관이 팽창해서 열 발산량을 늘려줘야겠죠. 온도가 기억인 물에 들어갔을 때가 온도가 니은인 물에 들어갔을 때보다 많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왜냐? 여기 기억이 36도고 니은이 30도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잖아요, 물이. 그래서 요거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 맞으니까 니은 없는 3번 지우고 2번 아니면 5번인데 단위 시간당 땀 분비량은 온도가 니은 30도인 물에 들어갔을 때가 디귿인 물에 들어갔을 때보다 많다. 저온에서 땀 분비량이 많다? 이건 거짓말이죠. 42도일 때가 더 온도가 높으니까 땀 분비는 체온이 우리가 느낄 때 땀 분비는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디귿이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고르고요. 여기서 TMI 하나 좀 더 짚고 나가면 사실 TMI 한번 이제 짚으면 이렇게 온도도 우리가 지금 차가운 곳에 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뜨거운 곳에 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촉각도 그럴까? 촉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촉각도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걸로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서의 활동 전이는 이제 증가하지만 이 양 주변은 오히려 활동 전이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활동 전이가 감소해서 주변은 활동 전이가 감소해서 여기에 정확하게 자극이 왔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촉각은 이건 지금 촉각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신경 전달이 됩니다. 전이가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 냉점 차가운 데에 있으면 냉점은 활동 전이 빈도수가 올라가고 온점은 내려가는 것처럼 여기 촉각도 여기 공격을 하면 여기 공격받은 곳은 활동 전이 빈도수가 높아지지만 다른 주변은 낮아짐으로 인해서 여기가 더 민감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촉각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지금까지 해석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내분비 ABC 가의 표에서 ABC에서 내분비 이상 부위와 증상을 나는 기억 니은 디귿 혈중 TSH와 티록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는 과다 아니면 부족, 여기는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갑상선 여기 이상이 있댔죠. 갑상선 이상이 있고 여기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된다. 티록신이 이제 과다하게 분비가 이제 되니까 대먹임 억제해서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B, 요 B는 티록신 분비 부족. 여기 티록신 분비 부족이니까 지금 티록신이 부족한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B는 부족이니까 니은 아니면 디귿이고, A는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다고 지금 나타냈으니까 지금 과다하게 분비된 거는 기억밖에 없죠. 그럼 A는 지금 기억으로 고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보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보면 지금 만약에 B가 여기에 있다면, B가 니은이라면 티록신 분비 부족이죠. 부족이에요. 이 부족이다. 근데 부족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TSH가 많아져야죠. 많아져서 티록신을 적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부족하다는 거는 TSH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B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갑상샘에. 그러니까 지금 B는 니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해석했잖아요. 요 부족해서 B가 니은인가 해서 봤더니 부족하면 TSH가 많아져서 이제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TSH도 마이너스예요. 그럼 TSH가 왜 마이너스지? 그럼 니은이라는 사람은 TSH 결국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뇌하수체 전염에 문제가 생긴 친구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C가 니은이 되는 거고 B가 디귿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디귿을 해석을 해보면 맞는지 재확인을 해야죠. 티로신이 부족하죠. 부족한 거 맞아요. 부족한 거 맞고, TSH가 지금 부족하니까 늘려주려고 TSH 자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얘는 각삼샘에서 자극을 주는데도 생산을 못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 뇌하수체 전엽에서 아까 해석했잖아요. 적은데 플러스 돼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가 안 되니까 지금 TSH 분비는 어떡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부족 이렇게 돼야죠. 부족하다. TSH 분비가 부족하다. 음성 대먹임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정상인보다 부족한가 보다.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문제가 다 이제 해석이 되겠죠. 디귿은 아까 뭐예요? 디귿은 B다. B는 디귿이다. 정답이죠. A는 과다? 아니에요. 아까 부족이라고 했어요. 디귿에게 티록신을 투여하면 투여전보다 TSH가 분비가 촉진된다. 이거는 디귿을 보지 않아도 틀린 거죠. 왜냐면 티록신을 투여하면 T4가 늘어나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 대먹임을 해야 되죠. 대먹임. 음성 대먹임이라는 거는 TRH 시상하부에서 자극하는 거랑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되는 게 둘 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비가 촉진된다. 아예 말이 틀렸다. 자료를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 자료가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의 자극과 니은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는 이 동물에서 털, 세움근과 피부 근처의 혈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고온과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있고요. 지금 체온을 보면 체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자극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온으로 주는 거예요. 저온 상태, 저온 자극을 주면 우리 지금 저온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성에 의해서 체온을 이제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올리려고. 그렇죠. 그럼 니은은 뭐예요? 니은 뭐겠어요? 고온 자극이 온 거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 날씨, 지금 여름 날씨에 여름 날씨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땀을 내서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체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기억은 저온이고 니은은 고온이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고 기억 보니까 기억은 고온이래요. 기억은 고온이니까 아이고 틀렸네. 기억이 고온이 아니라 저온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혈관 확장하는 거를 이제 봤으니까 이때는 혈관 수축에서 확장이 되는 거, 열 발산시켜야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는 어떤 상태? 이제 고온의 상태, 고온.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 A로 바뀌는 거는 저온이 되겠죠. 저온. 열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온. 그래서 뭐예요? 그럼 저온의 자극을 줄 때, 기억 자극을 줄 때 우리는 몸은 이렇게 A를 따라가야 되고, 저온일 땐 고온일 때는 B를 따라가야 돼요. 고온일 때, 니은 자극일 때는 B를 따라. 니은은 B고 기억은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 이론 시간에 안 배웠던 거 하나 여기 힌트를 받으면 고온 자극을 받으면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털 세움근은 이완이 된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외워야겠죠. 확장이 되면서 털 세움근은 어떻게 돼요? 이완이 된대요.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눕게 돼요. 이렇게 이완이 되니까 이렇게 수축을 하면 당겨져서 이렇게 털이 쓰게 되는데 이완이 되면은 이렇게 눕게 돼요. 요거는 이제 하나 외웁시다. 우리 여기서 지금 더우면 혈관은 확장이 되고 털 세움근은 이완이 된다. 요거는 이제 외웁시다. 그래서 이 동물 니은 자극을 주면 니은은 아까 뭘 따라가댔어요? 니은 자극을 주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요? A가 아니라 B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으니까 답은 결국엔 2번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보면 과정 B가 일어나면 우리는 뭔 자극이랬어요? 고온이니까 고온일 때 B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출량이 증가하는 거죠. 혈관도 커지고 털도 눕고 이러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보실 건 수능 특강이,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하나 미리 요거 자료를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요렇게 자료를 보면 요 유사하죠? 자료가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타낸 것이다. 순서 없이 고온 나타낸 거라고 그대로 나오네요. 근데 이거 문제 보기는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자료냐, 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12번 문제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요 자료는 똑같이 6학년도 수능 특강에 제시되고 있으니까 언제적부터 지금 이어져 온 자료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결국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자료 하나하나가 엄청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 체온이 올라가는 자극은 저온 자극, 체온이 내려가는 자극은 고온 자극이구나. 그리고 털이 이완하는 거랑 혈관이 확장하는 고온은 우리가 지금 외우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자료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털 세움근 이완,
혈관 확장, 요게 같은 느낌이라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풀고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혈당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혈당량 조절에 이상이 있는 환자 A, B 둘 다 조절에 이상이 있어요. 네. A, B는 식사 후 혈당량과 혈중 인슐린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인슐린 농도 A, B 중 한 사람은 이자에서 기억이 파괴되어 인슐린은 어떤 세포? 이자의 베타 세포. 베타 세포가 우리 외웠잖아요. 근데 바로 있네요. 기억은 베타 세포이다. 이거 너무 친절하죠?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반응하지 않은 거. 인슐린은 그럼 정확하게 제대로 나와야겠네요. 그럼 기억은 또 알파와 베타 줬으니까 결국엔 이거는 암기 안 하면 못 푸는 거예요. 글루카곤은 알파, 인슐린은 베타. 이걸 못 외우면 풀지 못하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기억 없는 거 다 지우고. 이제 보기에서 이 자료를 해석해 보면 인슐린 농도를 이제 볼게요. 인슐린 농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인슐린 상대적인 값이 4까지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지금 환자 A는 인슐린의 상대 값이 4까지도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엔 지금 파괴된 사람이랑 표적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거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파괴구나. 인슐린 베타 세포 파괴된 게 A고, 세포의 인슐린이 저항성을 가진 거, 저항성을 갖는 거구나. 이 환자 B가 이렇게 저항성이 갖는 이유는 뭐 아디포넥틴 뭐 이런 아디포넥틴이라는 어떤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세포에서 이제 이런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인슐린을 저항성을 키우고 염증 반응을 올리고 막 이런 자세한 또 내용이 있지만 이것도 TMI이기 때문에 사실 알 필요가 없고요. 결국에 우리는 자료 준 거 잘 해석하면 돼요. 인슐린량 4보다 적다. 그러니까 인슐린 안 만들어지는 친구, 인슐린 만들어지지만 저항성 갖는 친구, 요 정도까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해석하면 B는 인슐린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다. 정답. 네. 그리고 A는 단위 시간당 세포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이거는요. 어때요? 아니죠. 일단 인슐린이 여기서는 파괴돼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인슐린이 있긴 있죠. 인슐린이 있으니까 인슐린 농도에 따라서 세포로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T2는 요 정도, T1일 때는 요 정도이기 때문에 T2 값이 더 크죠. 그러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굿바이 보내고 답은 3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은 오줌 생성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뻔한 ADH, 제가 맨날 ADHD라고 자꾸 발음하는데 ADH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ADH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같은 종의 동물 A, B를 준비를 하고 A는 X를 물에 녹인 용액 1리터를, B는 물을 이렇게 먹인대요. 1리터 X 녹인 거 1리터 먹이고, X는 항인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과 촉진하는 물질 중 하나고, 그럼 결국에 오줌 생성량을 봐야죠. 오줌 생성량. B는 생물만 먹였대요. 그럼 물만 먹으면 ADH가 어떻게 되겠어요? ADH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물만 먹으면 체액이 높아져요. 농도가 낮아져요.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물을 빼야 돼요. 물을 빼야 된다. 물을 빼야 한다는 것은 소변을 많이 넣어야 함. 소변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것은 ADH 양을 줄여야 함. 이거죠. 그럼 물은 ADH 양을 줄여야 함. 이 물은 오줌 생성량이 지금 어때요?
물만 먹었는데 요 정도죠. 그런데 보세요. A가 어때요? A가 오줌 생성량이 훨씬 많죠. A가. 아, 이렇다는 건 이 X가 ADH 이 분비를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더 더 촉진하는 거죠. 더 촉진해서 해서 더 물을 물이 된다. 더 소변을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잘못 말했죠. 지금 완전 거꾸로 ADH를 더 촉진한다고 했는데 왜 더 안 나와요? 소변을 만드는 거죠. 만든다. 그렇죠. ADH를 더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더 소변을 생성하게 만든다. 오줌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X는 결국에는 ADH를 어떻게 하는 애? 도와주는 애다. 도와주는 친구. 어쨌든 ADH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죠. 분비를 촉진하는 도와주는 친구. 그러니까 얘가 촉진하는 분비를 촉진하는 친구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거 우리가 아까 우리 저번에 이론에서 설명했잖아요. 집합관 제가 이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근위세뇨관, 헬리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에서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아쿠아포린이 항이뇨 호르몬과 이제 반응을 하면 채널이 열리고 물이 재흡수된다. 뭐 이렇게까지 간략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이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떠든 건데 이 사실적인 내용을 떠든 건데 그냥 ADH는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친구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는 친구가 있다면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 정도로 설명해줬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ADH가 항이뇨 호르몬이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어디서? 콩팥에서. 요렇게 촉진 콩팥 요 정도 알고 있어야죠. 앞에서 했으니까. X는 ADH 분비를 억제. 우리 계속 지금 분비를 촉진하는 친구라고 했는데 분비를 촉진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잘못했죠. 지금 뭘 잘못했어요? 여기서 소변을 만드는 게 ADH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이뇨 호르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비를 억제하는 친구야죠. 지금 오줌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봐요. 지금 헷갈리네요. 지금 오줌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더더더 ADH를 촉진해서 이거 완전 지금 앞에서 잘못 해석했잖아요. 여러분 눈치 채고 계셨나요? 아, 제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짜증내실 수 있는데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풀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제 다시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하면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물만 먹은 거고 여기는 지금 X가 들어간 물을 먹은 거죠. 1리터씩. 그런데 오줌 생성량이 여기에 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수치상으로는 ADH가 여기 100이 있다면 위에 있는 ADH가 얼마 있어야 될까요? 오줌이 더 많이 생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보다 작아야겠죠. 100보다 작아야 오줌을 만드는 이 항이뇨 호르몬이 작아야 오줌을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ADH가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이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아까 막 주저리 설명했던 게 결국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면 결국 끝이 나는 거고
그럼 B에서 생성된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 T2일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줌의 생성량이 많아지면 오줌의 생성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묽은 거죠. 더 묽다. 더 묽은 거니까 어디가 더 묽은 거예요? 여기가 더 묽은 거니까 T1이 더 진하다. 그러면 삼투압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요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이 생성되는 게 양이 더 이제 적으니까 오줌의 양이 더 적으니까 그리고 오줌 생성량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은 이제 내 몸에 물이 적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는 물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이제 얘가 물이 많다는 걸 얘기하니까 얘가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귿 이렇게 삼투압은 T1일 때가 T2보다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티록신 농도니까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6번은 티록신 농도가 조절되는 과정의 일부를 표는 티록신 농도가 비정상인 사람 ABC에서 혈중 TRH, TSH, 티록신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해 나타낸 것이다. 정상인과 비교해서 나타난 거고 ABC를 갑상선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에서 순서 없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시상하부죠 맨 처음,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갑상샘 이렇게 나타내니까 가는 시상하부 정답. A, B, C는 각각 가나다 중 하나에만 이상이 있다. A는 높고 낮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에만 이상이 있대요. A, B, C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를 보면 A는 지금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은데 다 높아요. 아하,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A에서는 봐봐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여기가 높다. 그러면 여기가 낮음 이러면은 또 이제 말이 되거든요. 왜 여기가 이제 높으니까 음성 대먹임을 해서 돌리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B도 여기가 낮음, 여기 높음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봐봐요. 여기 낮음인데 TRH가 낮음인데 TSH가 높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여기가 낮음이면 여기도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높다.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B는 이 TSH가 문제가 있는 친구겠구나라는 거를 뭐 이렇게 눈치를 채면 알 수 있고, 요거 C는 여기가 높음이에요. 여기 높음인데 TSH가 높음인데 티록신이 낮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높음이면 여기도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낮음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 지금 티록신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자극을 줘도 생산을 안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 군데씩만 이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B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B는 뇌하수체 전염이 문제가 있는 거고, C는 티록신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거고, A는 그럼 뇌하수체가 아니라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B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B는 다가 아니라 B는 나에 문제가 있다고 위에서 말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A는 높음이다. A는 높음이겠죠. 여기가 높음, 여기 자극을 받아서 높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요거 디귿은 맞게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높음이고 낮음이고 높음이고 해서 문제가 이상하다는 걸 체크했는데 요 A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한 곳이 다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이상이 있다고 지금 나타난 건데,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가 높음이니까 여기도 높음. 그러니까 여기 높음이니까 여기 높음인 건 이해되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얘가 지금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긴 거, 이 A가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 BC를 해석하고 나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논리적 근거가 사실 딱히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뒤에 해설은 어떻게 이 지금 A를 시상하부의 문제로 바라봤는지 이거 한번 해설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논리 구조를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때 6번은 저거 한번 체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7번, 다음은 혈당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X와 Y에 대한 자료다. X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P의 표적세포에 존재하는 P 수용체에 결합하여 P가 표적기관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국에는 지금 X는 이자에 분비되는 호르몬 P의 세포에 존재하는 P 수용체. 호르몬 P가 분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X가 지금 수용체에 결합해서 P가 수용체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X라는 친구는 이 P랑 P 수용체가 만나서 이제 반응해야 되는데 X는 이걸 끊어버린다는 거죠. 못 만나게. 그래서 P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고, Y는 P와 결합하여 P가 표적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X는 수용체에 결합하고 Y는 이 P에 결합해서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막아준다는,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당뇨병 환자의 물질 X와 Y를 각각 주사했을 때 모두 혈당의 상승을 땡땡하여 당뇨병 치료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 혈당량 상승을 어떻게 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혈당량을 높이는 거? 아니죠. 상승을 막아야, 올리는 거를 막아야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가. 그럼 억제죠. A는 억제해서. 그럼 당을 올리는 걸 억제해야 되니까, 지금 당을 올리는 걸 억제해야 되니까 만약에 글루카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루카곤이 당이 올리는 걸 막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P는 글루카곤이었다. 글루카곤이 결합하면 당이 올라가니까 그 결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 디귿 맞으면은 답은 5번인데, 니은 보면 간은 기억에 해당된다. 표적기관 기억 맞죠? 글루카곤은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이제 포도당으로 바꾸니까 이걸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8번 가는 정상인에서 A에 따른 혈중 항인 호르몬 ADH 농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혈장 상투 ADH 농도가 올라가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소변의 양을 줄어드는 이유는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체액의 농도가 높아서 그래요.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혈장 삼투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커지고 여기도 커지니까 A는 혈장 삼투압이에요. 네, A는 혈장 삼투압이에요. A가 혈장 삼투압이니까 여기 나는 정상인 A와 B 중 한 사람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A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지금 혈장 삼투압이 올라간다는 건 수분 공급을 중단한 게 어떤 친구라는 거예요? A가 수분 공급을 중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혈장 삼투압이 올라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A는. 그럼 내 B는 수분을 공급해 주니까 적절하게 혈장 삼투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농도가. 그래서 이제 수분을 공급을 중단한 사람은 A다. 맞죠? 지금 공급을 중단했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가에서 생성된 오줌의 삼투압은 A가 혈장 삼투압이 300일 때보다 270일 때가 높다. 이거는 300일 때가 더 높은 거죠. 왜냐면 혈장 삼투압이 300일 때가 더 체액이 고농도고 그러면 지금 오줌의 양이 300일 때는 여기는 정상범위고 여기는 정상범위가 아니지. 여기는 정상범위가 아니고 근데 혈장 삼투압이 지금 어때요? 여기는 낮으니까 물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물만 내보내는 거예요. 물만 내보내고 300일 때는 어때요? ADH가 커지니까 물을 조금 내보내죠. 조금 물을 조금 내보내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물이 조금 있는 게 물이 많은 것보다 더 높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00일 때.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 되는 거고 디귿은 지금 없으니까 결국에 답은 3번이고 디귿 체크만 한번 해보면 디귿은 A에서 혈중 ADH 농도는 지금 요게 혈장 삼투압이라고 했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은 친구가 더 진하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ADH 양도 더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T2가 T1보다 높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서로 바뀌었으니까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8번도 풀었고요. 그럼 9번은 X는 콩팥에 작용하여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우리 보지 않아도 ADH 써야 되고 X는 내분비샘 기역에서 분비된다. 어디요? 내분비샘 뇌하수체 후엽 잊지 말고 암세포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에서도 분비될 수 있다. 그렇대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그냥 하나의 정보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표는 X 과다증 환자의 혈중 NA 농도와 이게 지금 ADH가 과다하게 나오면 오줌을 싸요 못 싸요? 못 싸죠. 그럼 못 싸면 혈중 NA 농도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엄청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잘못했었겠죠. 여기서 또 ADH가 많아지면 수분이 이제 물에 들어오는 거니까 혈중 나트륨 농도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X증 과다는 지금 낮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전체 혈액량을 정상인과 비교해 나타낸 것이다. A는 많고 적음인데 여기는 당연히 어때요? 많겠죠. 왜냐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소리고 물이 많다는 건 이제 전체 혈액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X 과다증 환자는 콩팥에 있는 X 수용체에 작용하는 억제 약물을 이용해 치료한다. 결국에는 ADH 이거를 많이 분비되는 환자는
이거를 수용체랑 연결하지 못하는 자기가 못하는 약물을 치료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은 뇌하수체 수엽이다. 이거는 외운 거니까 정답이 이거. 기억이 없는 이렇게 지워지고 A는 많음이다. A는 많다고 지금 많다고 되어 있죠. 니은도 맞고. 그럼 기억 니은 있으니까 기억 니은 3번 5번 중에 하나. X 과다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물을 많이 섭취해야 혈중 NA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건 어때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지금 X 과다증 환자라고 여기 조건을 안 주고 정상인보다 물을 많이 섭취하면, 그러니까 물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 앞에가 뭐가 왔든 이 앞에가 뭐가 왔든 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중 NA 농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중 NA 농도를 낮추는 거죠. 왜냐면 물거지잖아요. 물거진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낮아요. 지금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려면 무조건 물을 먹으면 안 돼요. 노, 높이려면 무조건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갈증이 나도록 갈증 좀 주세요. NA 높이려면.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까 뭘 했어요? 중단한대요? 수분을 중단한대요. 수분 공급 중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 공급 중단하는 A를 보니까 아까 혈장 삼투압이었잖아요. A가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NA 농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적어도 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물을 섭취를 중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10번 우리가 보던 익숙한 그림이 나오네요. 문제 안 읽고도 우리는 그냥 알아야 되죠. A는 지금 요 이자 모양이고 A는 호르몬 글루카곤 베타 알파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여기 인슐린이라고. 요거는 그럼 신경은 교감. 이거 신경 안 써 있어도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부교감. 그러면 글리코젠이 A가 글리코젠, 여기가 포도당. 그럼 다 썼죠, 포도당? 그러면 기억은 글루카곤인데 인슐린 틀렸고 A는 글리코젠 정답이고 혈중 니은의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흡수가 억제가 아니라 증가된다.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줘야 당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는 결국 기억 니은이 뭐 중에 뭐다 뭐죠 나오죠. 인슐린 글루카곤 포도당 글리코겐 중 하나다. 결국 이 그림 통째로 그냥 주어지면 쩌르륵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고요. 11번은 지금 그림은 혈중 항이뇨 농도에 따른 A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오줌의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혈중 ADH 농도가 지금 높아지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ADH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뭘 넣는 거예요? 물을 넣는 거예요. ADH가 높아진다. 물을 넣는데 어떻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몸에 물을 넣으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수 없으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A에 적합하겠죠. 왜냐면 오줌량이 줄어드니까 점점점 이제 농도가 진한 오줌을 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오줌 삼투압 정답인 거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된다. 이건 우리가 무조건 외우고 있는 거고. 그럼 기은 니은 찾으면은 3번 아니면 5번이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당연히 ADH 농도가 적은 C1에서가 더 소변량이 많을 것이다. 오줌 생성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후쭈루룩 풀리는 문제였고 12번은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을 나는 A가 시상하부에 전달되었을 때 교감신경 A에 의해 일어나는 피부 근처 혈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아이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고 있대요. 수축. 그렇다는 것은 바깥의 온도가 어때요? 바깥의 온도가 저온 맞죠? 열을 안 뺏겨야 되니까 저온에서는 열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열을 뺏기면 안 되니까 저온에서는 피부가 수축되고 고온에서는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열을 빨리 발산하려고 피부가 확장되죠. 그럼 피부가 수축, 아까 털 세움군 어때요? 이거 털 세움군도 수축. 이거 말 안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래서 A는 지금 뭐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이라고 했으니까 A는 우리가 저온 자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온 자극이어야지 피부 혈관이 수축한다. 그리고 기억은 근육에서 열 발생량과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 중 하나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생산해야 돼요? 열을 방출해야 돼요? 열을 방출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열 방출량이 되는 거고, 기억은 방출량, 기억은 열 방출량. 그리고 A는 저온 자극. 그리고 여기는 교감신경 A에 교감신경이라고 했고, 이 정도 이제 나오면 문제를 풀면 기억은 피부의 열 발산량이다. 맞죠? 방출량이 발산량이니까 맞는 보기고 저온 자극 맞고요.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어디가 더 많아요? 여기는 고온이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 근처가 확장. 털 세움근도 이완이 돼야 되는 거고 확장. 여기는 저온이니까 수축이 돼야죠. 여기는 혈관이 수축. 그럼 T1일 때가 더 적고 T2일 때가 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많으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아이고 적다니까요. 여기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13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이제 포도당 흡수 조절. 그러면 인슐린 문제겠네요. 문제만 읽어도 이제 인슐린이나 아니면 글루카곤 문제인 거 우리 알아야겠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근육 세포의 포도당 흡수자.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건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글루카곤의 작용이에요? 인슐린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지워진다. 결국엔 이 문제는 인슐린에 대한 문제일 거다라는 걸 눈치채고 들어갑니다. 어떤 동물에서 근육 조직의 A, B, C, D를 채취하여 준비한다. A와 B는 포도당 농도가 300.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C와 D는 600을 따로따로 준비한다. 얘도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공복 혈당이 126mg, 100ml 요때 이제 당뇨병이라고 했죠. 공복에서 요 정도 수치가 100ml에 126mg 포도당 있으면 이거는 이상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했는데 이건 TMI였으니까 이제 TMI인데 잊어버려요. 지울게요.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높은 농도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주고 호르몬 기억에 A, C가 담긴 용액에 각각 넣고 B와 D가 담긴 용액에 넣지 않는다.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인슐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다. A 넣고 C 넣고 D 안 넣고 B 안 넣었다. 이러면 세포 안에 지금 세포 내 포도당 농도 여기 A 지금 높아졌죠.
여긴 안 넣었으니까 안 높아진 거고 안 들어가 있는 거고 D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C는 어떻게 되겠어요? C는 어떻게 돼? C도 엄청 높아졌겠죠? C도 엄청 높아졌을 거다. 얘보다는 D보다는 높아졌겠죠. 그리고 A보다도 더 높아졌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거 600이냐 줬으니까 600이나 줬으니까 더 높아졌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혈중 기억 농도가 증가하면 혈중 기억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로 포도당 수가 촉진된다. 아 이거 맞죠. 얘는 B는 없고 A는 있은 상태에서 두 개 상태 비교하면 A가 더 많으니까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호르몬 기억 때문에. 근데 호르몬 기억이 뭐예요? 인슐린. 그럼 기억님 맞고 그럼 D급만 확인되면 되는데 시험 결과 세포 내 포도당 농도는 당연히 C가 D보다 높은 거죠. 왜냐면 인슐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번이 됩니다. 5번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좀 딥하게 물어보면 이 C가 뭐 어디까지 올라가요? 막 C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C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런 거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물어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네. 이런 거는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이 D랑만 비교하는 거예요. D보다는 무조건 클 거기 때문에 D랑만 비교한 거고 이 A랑 C를 비교하는 비교구는 뭐 농도도 다르고 지금 그리고 조직 A, B, C, D를 채취하여 한 거니까 지금 이 A식이 조직 간의 그 똑같은 도 지금 컨트롤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지금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택 문제에서 말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D보다는 크고 A랑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좀 TMI를 좀 설명하면 포도당을 이제 수송할 수 있는 수송할 수 있는 그럼 포도당 수송 뭐 채널이 있어야겠죠. 뭐 통로라고 할게. 통로가 있어야겠죠. 통로. 근데 이 통로도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바로 비교할 수 없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뭐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 포도당 수송하는 통로 이렇게 이제 구글에 쳐서 어느 기관에는 뭐 뇌에는 어떤 뭐 수송체가 있고 어떤 통로가 있고 뇌는 어떤 통로가 있고 뭐 근육이랑 뭐 간에는 어떤 통로가 있고 지방세포에는 어떤 통로가 있고 뭐 이런 통로들이 각각 분류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사실 지금 계속 말하지만 TM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라색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통로들이 또 다른 게 있구나.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만약에 생물을 계속 공부를 하신다면 이런 걸 이제 배우시겠죠. 뭐 가장 기초적인 기본서에도 저런 이제 채널 같은 거는 설명이 나오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14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런 거 얘기해줘야 좀 공부 자극도 되고 한번 구글링도 검색을 해보고 한번 쉬는 시간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번 마지막 문제가 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ADH 농도와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기억은 또 전체 혈액량과 삼투압 중 하나네요. 근데 이제 ADHD는 또 ADH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거예요? 몸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족. 얘가 올라가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 그런데 전체 혈액량이 증가했는데
물도 흡수해요. ADH 증가해서 말이 안 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물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삼투압이 몸의 삼투압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엔 갈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 혈장 삼투압이 높다라는 거니까 갈증이 증가하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 거랑 관계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갈증은 마이너스 3부터 쭉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거에 따른 이제 ADH 호르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분비되지 않다가 여기 안정 상태에서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삼투압이 안정 상태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뭐 그렇게 보기를 이제 문장을 구성하면 ADH는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이라 써야 되는데 그냥 삼투압이라고 쓸게요. 여기 혈이라고 쓰고, 혈장 삼투압이 안정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상승한다. 하지만 갈증은 안정 상태 이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안정인 상태 이전, 물이 살짝 많은 상태, 물이 살짝 많은 상태에서부터 이제 갈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살짝 많은 상태에서 갈증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렇게 만약에 리을에 갈증의 반응과 ADH 반응의 속도는 갈증이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 갈증이 더 빠른 거죠. 마이너스 3에서 이미 갈증을 느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인지 마이너스 2인지 마이너스 1인지 ADH 농도가 뭐 증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려면 여기 그냥 0이라는 게 사실 말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 기억은 아까 혈장 삼투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억은 틀린 거고, 기억이 틀리니까 1, 4번 지워지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적다. 당연한 말씀인 거죠. 왜냐? ADH가 높으니까 몸 밖으로 소변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P1일 때가 소변이 더 적다.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P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적은 거고, ADH가 더 높으니까 안정 상태보다. 혈중 ADH 농도는 갈증 정도가 5일 때가 갈증 정도 5일 때가 10일 때보다 높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 틀린 거죠. 지금 서로 P1일 때 지금 ADH 여기면, 요거 지금 여기 지금 오면 거의 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려가지고 보면 ADH가 10일 때가 P1일 때가 훨씬 높은데, 그쵸? 훨씬 높은데, 그럼 여기 ADH가 훨씬 높은데 혈중의 이 농도는 10일 때가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리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14번까지 이제 답을 매기고, 2번 좀 적고 2번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에 5번, 4번, 5번, 3번. 그리고 여기 3번, 2번, 5번, 3번. 그리고 마지막 13번에는 5번, 2번 이렇게 적고 매긴 다음에 아까 몇 번 본다고 했었죠? 6번에 여기 A의 풀이 한 번만 볼게요. 6번에 풀이 신경계 넘었고 항상성 3번 3점 테스트 3점 테스트 마지막 요거 문제 첫 번째부터 1번에 2번 1번 2번 네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4번 5번 3번 3번 2번 5번 3번 5번 2번 오케이 됐고요. 아까 6번 본댔죠? 6번 논리구조 한번 본댔죠? 6번에 기억 푸는 문제 6번 어떻게 풀었나 볼게요. 6번 뇌하수체 전엽 하부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 이상이 생기면 티로신 운동 정상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음성 피드백 조절이 된다. 시상하부고 전엽이고 티로신 갑상샘인 거 우리 알고 있었고 B는 농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TSH가 높음으로 TSH 분비를 자극하는 나의 이상이 있다. 이거 논리구조 정확했어요. 그리고 C는 TSH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티록신이 낮음으로 티록신의 분비가 이상이 있다. 따라서 TRH를 분비하는 간은 정상이고 따라서 TRH 분비하는 간은 정상이고 티록신의 농도가 낮음으로 A는 높음이다. A는 높음이죠. 그렇게까지 했네요. 근데 여기 해설에도 A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를 A가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는 어떠한 자료가 주어지진 않네요. 6번에. 예. 6번에 해설에도 지금 보면 지금 문제에 A, B, C는 각각 이렇게 하나에만 이상이 있으며 하나에만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해설에서도 우리가 이 B는 여기 낮은데 높아서 이게 문제야. TSH가 문제야. 그럼 나가 문제야. B는 나가 문제야. 높은데 여기 티록신이 낮아. 티록신 분비가 낮아? 티록신 분비가 낮으니까 갑상선. 이 C는 갑상선 문제야. 그러면은 지금 벌써 BC는 여기 나다니까 A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A는 가야 된다. 그럼 A가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려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주려면 높음이고 여기 높음이고 여기 높음이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낮음인데 여기가 낮음이고 여기 낮음이고 여기 낮음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주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뭐 어떤 수치로 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높음이니까 당연히 높음이고 이거 높음인데 음성 피드백 둘 다 받아가지고 억제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낮음이 돼버리면 여기가 이제 모순이 생기죠. 여기가 낮음인데 여기가 높아? 그럼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엔 이거는 이 BC밖에 못 구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 해석이. 얘는 논리적 해석이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BC가 나다가 이상이니까 A는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를 또 낮음이라고 가정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낮은데도 높다고 나오니까 여기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겹치게 되는 거고 A도 나번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A의 해석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은 구조다. BC만 해석을 해서 A가 요 내야수체가 아니라 여기 시상하부 A는 시상하부가 문제인 걸 BC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3점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어작용 하면서 생물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점 테스트 문제 같이 풀어봐서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생물은 사실 화투처럼 어떤 문제 푸는데 어떤 문제를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또 변형하거나 그러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문제를 해석하거나 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그러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이거 기출문제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더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2점 문제 푼 거 있잖아요. 2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2점 문제 또 갖고 왔죠. 제가 여기 2점 문제 여기 문제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언제? 21학년도 6월달 5번 문제랑 문제의 결이 같고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를 안 줬는데 여기는 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는 여기를 줬고 지금 안 줬다. 너 기출 분석 잘 하고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요거 지금 14번도 지금 요 그래프가 22년 9월 13번 문제예요. 9월 13번 문제. 9월 13번 문제랑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하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1번, 2번 그 기준이 1번, 2번 요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똑같은데 이 기준이 바뀔 수 있구나. 이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문제 푸는 해석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그림으로 나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으로 나오는 것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 예전에 9월 모평, 6월 모평에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경각심에서 요것도 6월 모평에 나왔던 거죠. 22년도 6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2점 3점 테스트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고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제가 찾아서 가져와서 몇 년도 몇 월 모평 몇 번 문제인지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같이 그 문제가 나왔던 문제다라고 설명하면서 또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항상서까지 2점 3점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날까지 저도 수능 특강 제가 이 수능 특강 마무리하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더운 여름인데 고3 여러분은 더더욱 힘내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친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은 이제 이거 안 하는 거죠. 이제 통합과학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녹화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어작용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